자, 이건 변수 3개를 그린 거죠. 값을 3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3개일 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300개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개의 값을 담으려면 A, B, C 이외에도 많은 이름이 필요하겠죠. 300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배열이라고 하고요. 이번 모듈에서는 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배열이란 데이터의 목록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 300명의 성적 리스트를 저장을 해야 된다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배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정리가 있어요. 배열 사용법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봐왔던 문법들하고는 조금 난이도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사용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죠.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배열을 가리킬 변수를 선언해야 됩니다. 자, 변수의 선언은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괄호를 열고 닫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0, 20 그리고 3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배열을 만든다. 그러면 이들은 각각 int형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변수 ARR의 선언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int 대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고 ARR. 그래서 먼저 기억하실 건 뭐냐면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이게 배열을 가리킬 변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비교하실 건 변수의 선언이라는 게 데이터 타입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위에 변수와 연결해요. 자, 그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변수 이름에다가 대입하시는데 new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크기 대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쓰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선언한 ARR이라는 변수에다가 뭐를 담아주시냐면 new int 대괄호 3 대괄호 닫고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열이 생성되어서 위에 변수와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실행을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되냐면 ARR이라는 이름으로 3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변수들은 선언 플러스 초기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배열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우리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도 여기 0이라는 값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동 초기화 이건 뒤에서 몇 번 더 만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 게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000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지금 모르시더라도 당장 공부하시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참고로 배열은 배열 객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사용은 주로 어떻게 하시냐면 배열 이름 대괄호 인덱스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인덱스란 데이터의 위치값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숫자 300개를 저장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300개의 데이터에 위치값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잖아요.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인덱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인덱스 값. 자, 그런데 위치값은 주의하실 게 있는데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이 아니고 0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위치값이 1, 2, 3이 되는 게 아니고요. 0, 1, 2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위치값은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인덱스 또는 인덱스 번호라고 불러요. 인덱스는 대괄호를 써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도 대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으면 그게 인덱스를 말하는 건가 보다. 데이터의 위치값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ARR 대괄호 0은 10 세미콜론이라고 하면 대괄호 0이 위치값을 말하는 거라서 인덱스가 0이니까 첫 번째 칸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배열 이름 대괄호 인덱스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값을 담은 이 네모칸의 이름이 이제 ARR 대괄호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듯이 이 두 번째 칸의 이름은 ARR 대괄호 1이 되겠고 세 번째 칸의 이름은 ARR
대괄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RR 대괄호 0을 출력하라고 하면 뭐가 출력되냐면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배열은 무엇보다 그 사용법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정리입니다. 간편법이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 간편법이라는 표현은 제가 설명을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요. 자, 일단 간편법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닫고,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은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1에서 배열을 가리킬 변수를 선언했고요. 동그라미 2에서 배열 객체를 생성해서 위에 변수와 연결했고, 동그라미 3에서는 첫 번째 칸만 채워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떤 값을 배열의 첫 번째 칸에다가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 20, 30을 이렇게 넣고 싶으면 그러면 이런 문장도 써줘야 되겠죠. 몇 문장이냐면 총 5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5문장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간단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의 이름은, 그리고 중괄호 안에다가 데이터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들 사이에 컴마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죠? 간편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식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new라는 키워드를 보시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곧 배우시는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래서 정식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배열도 객체이기 때문에 배열 객체라고 부르는 거고 new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 인데 간편법을 사용할 때에는 new라는 키워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편법을 사용하실 때 이 자리에 new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공부가 좀 편하십니다. 자, 여기 2문장을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훨씬 더 간편하기 때문에 간편법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시는데요. 간편법은 이렇게 2문장으로 나눠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정식적인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2문장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편법은 반드시 한 문장으로 써야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제 EX160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60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책이 없으신 분들도 코드를 드리니까 꼭 적어 보셔야 됩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점하고 평균이 잘 나왔죠. 3명의 점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총점과 평균을 출력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3명인 경우에는 점수 3개를 저장하면 되니까 변수 3개 있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30명이라면 변수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겁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300명이라면요. 뿐만 아니고 여기 뒤에도 엄청 길어지겠죠. 평균을 구할 때도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배열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짰던 이 코드를 자 이렇게 복사하셔서요. EX1602로 가볼게요. New 클래스 EX1602 Alt V 엔터 하시고 복사한 코드를 한번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똑같은 일을 배열을 가지고 해볼게요. 먼저 간편법을 사용해서 스코어스는 중괄호 안에 70, 90, 85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총점은 누적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적합 기억나시나요? 코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총점은 토탈에 들어가 있겠죠. 토탈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실행해서 실행 결과 동일하다는 거 확인하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명이 아니고 30명이다. 그러면 점수를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이 되었든 하나의 배열로 관리할 수 있고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인덱스 값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 적당하게 조정해 주시고 자, 실행해 보시면 실행 결과 아까 예제랑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3개를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의 이름을 사용했죠. 데이터가 3개가 아니고 30개, 300개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제 EX1601에서는 배열이 없을 때의 상황이고 EX1602에서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서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배열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배열 전체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arrays.toString 괄호 안에 배열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클립스에서 처음 쓰실 때에는 arrays 밑에 빨간색 밑줄이 쳐질 텐데 컨트롤 Shift 영어자 O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커서를 arrays 위에 올라가시면 선택지가 뜨는데 거기서 import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sysout으로 출력하시면요. 자, 아까 예제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클립스로 돌아오셔서 sysout arrays.toString 괄호 열고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는데요. 배열의 이름 squares니까 squares. 자, 그러면 빨간색 밑줄이 쳐지죠. 마우스 올렸을 때 import arrays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한 13번 행에 의해서 마지막 문장이 출력이 되는데 배열의 내용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arrays.toString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일일이 값들을 출력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의 내용을 출력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식이 좋으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arrays.toString 괜찮아 보이시면은 arrays.toString 이용해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복습 문제고요. 실행 결과를 예상해보는 문제예요. 주의하실 건 정확하게 예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줄바꿈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정확하게 예상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는 거예요. 코드를 먼저 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실행은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2번이 있는데요. 복습 문제예요. 입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스캐너를 사용해서 3개의 값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별도의 변수에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ARR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125733 네, 이렇게 담아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총점을 구하시는 건 누적합의 문제죠. 누적합이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누적합이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은 모듈 10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죠. 누적합, 누적곱은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로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복습을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3번이 있습니다. 3명의 학생 점수를 입력받고 평균을 출력해 주시는 건데요. 자, 만약에 어려우시면 이 표현을 지워 놓고 푸시고요. 어렵지 않으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받은 다음에 평균을 출력하는 문제인데, 자, 그런데 유효하지 않은 값이면, 자, 그러니까 이게 점수니까 0부터 100까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2를 입력했다든지 마이너스 10을 입력했다든지, 그러면 유효한 점수를 입력받은 게 아니니까 다시 입력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3명의 점수를 이렇게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유효한 값을 3개 입력받으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뭐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데 이거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한 반복문 플러스 브레이크 문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 컨티뉴 배우셨죠? 네, 반복문 안에서 얘네들을 사용하실 것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로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반복문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반복해야 될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일반적인 반복문을 잡아서 무한 반복문 플러스 브레이크로 가실지 아니면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사용하실지를 고민해 보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4번입니다. 복습 문제고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는 과목 수를 먼저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int n에다가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생성할 때 요 int n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배열의 크기로 해서 배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시고 복습이니까 가볍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누적합을 아셔야 되겠죠. 네, 누적합 모듈 10에서 공부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공부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EX1603이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배열의 출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클릭, New Class EX1603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 그대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이 5줄부터 보시면 오행은 인트형 배열을 가리킬 변수 ARR을 선언하는 거죠. 아까 정리해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 크기가 3인 인트형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ARR이라는 변수와 연결하는 거죠. 네, 아까 외우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만들어진 배열을 사용할 때에는 배열 이름에 대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각각 10, 20, 30이라는 값을 담게 된다. 자, 배열에서 인덱스라는 게 데이터의 위치 값인데 1부터 시작이 아니고 0부터 시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열의 출력인데요. 12행에서 arrays.toString을 사용하고 있죠. arrays.toString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배열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배열의 이름만 적어줘도 이렇게 배열의 모든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 반복문을 통해서도 배열을 출력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배열을 출력하는데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을 출력한다고 하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하나 선택해서 쓰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다. 그럼 arrays.toString 쓰시면 되고, 나는 반복문을 좀 더 연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써야 될 코드가 많지만 이쪽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for each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for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표현이 괄호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for문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자바에서 지원하는 for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독특한 for문인데, 자, 콜론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콜론 오른쪽에 배열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받아줄 변수를 콜론 왼쪽에다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 안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10, 20, 30이면 그 값이 차례차례 int n에 담긴 채로 중괄호가 실행됩니다.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n이 10인 채로 한번 실행되고 n이 20인 채로 한번 실행되고 n이 30인 채로 한번 실행돼요. 아시겠죠? 자, 이 3번은 지금은 그냥 참고로 봐두시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1번과 2번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죠. 자, 실행해서 실행 결과 확인해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습 문제 5번이 있습니다. 복습 문제고요. 방금 봤던 예제 EX1603에서 arrays.toString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12행에서 사용했었는데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 실행 결과와 동일하게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rrays.toString이 하는 일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는 대괄호라든지 컴마라든지 띄어쓰기, 줄바꿈 등등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입력한 값들을 배열에 담아서 arrays.toString을 이용해서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입력할 항목의 개수를 입력받고요. 그 크기로 배열을 만든 다음에 값들을 입력을 받으시는데 이렇게 한 줄로 입력을 받아요. 입력 버퍼에서 땡겨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c.nextint를 반복문에서 사용을 하시면요. 그러면 입력 버퍼에서 값을 하나씩 땡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배열에 있는 값들을 arrays.toString 이용해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7번입니다. 자, 먼저 입력할 항목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요. 5로 입력했으면 5칸짜리 배열을 만들라는 거죠. 각 항목들이 숫자라고 했으니까 정수형 배열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sc.nextint를 반복문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눌렀을 때 모듈 15에서 배우셨죠? 띄어쓰기라는 게 sc.nextint에게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단위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시면 32507이 배열 안에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의 각 칸에 있는 숫자를 별의 개수로 삼아서 별들을 출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연습 문제 8번은 고급 문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참고가 있는데요. 배열 이름 .length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RR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4칸짜리 배열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4잖아요. 그러면 이 4라는 값을 그냥 코드상에서 4라고 숫자로 표현하셔도 되지만 arr.length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ysout ARR.length라고 하시면 4가 출력될 거고요. 첫 번째 주의하실 게 이 값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칸을 하나 늘려주겠다고 크기를 5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ARR.length는 5세미콜론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에러가 나요. 네, 이렇게 값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하실 게 ARR.length 괄호 열고 닫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주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예제 EX1604가 있습니다. 배열의 값을 대입하는 내용인데요.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1604 Alt 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서 실행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고요.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5행에서 크기가 10짜리인 인트형 배열을 만들어서 ARR이라는 변수하고 연결하고 있죠. 그 다음 7번부터 9번에까지 ARR.length가 쓰인 거 확인하시고요. ARR.length가 여기서 10이라는 값이겠죠. 그래서 ARR.length-1은 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라고 쓰셔도 되고 ARR.length-1 이렇게 쓰셔도 돼요. ARR.length를 자꾸 써보세요. 많이 써보셔야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mass.random 기억하시죠? mass.random은 0 이상 1 미만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곱하시면 0 이상 6 미만의 실수가 되고 그러면 0.0부터 5.999 사이의 값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0부터 5.999 사이의 값을 정수형으로 강제 형변환하면 0부터 5 사이의 정수가 될 거고 그 전체에 플러스 1을 하면 1부터 6 사이의 정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배열을 출력하면 이렇게 값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값을 대입하려면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ARR 대괄호 인덱스 이 표현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배열 안에 어떤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간편법부터 보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3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100, 300, 200 이렇게 3개의 값이 담긴 배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림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고 실행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식적인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죠. 자, 이 new라는 게 아직은 안 배웠지만 객체라는 걸 생성할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는데요. 배열이라는 것도 객체이기 때문에 앞에 new라는 키워드가 꼭 필요하다. 근데 간편법은 new라는 키워드가 생략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린 적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정식적인 표현에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3칸짜리를 만드는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쓰세요. 참고로 들으시는데 혹시 C 언어 하셨던 분들은 숫자를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C 언어와 자바 언어의 문법이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살짝 달라서 C를 하셨던 분들은 주의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자, 또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셋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네, 셋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배열의 내용을 어떻게 세팅할지는 편한 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셋 다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연습 문제 9번입니다. 복습 문제고요. 친구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는 건데 하나의 배열을 만들고 출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건 강의실에서 강의 초반에 학생들에게 한번 시켜보는 건데 간단하게 배열의 이름들을 담아서 출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배열을 어떤 타입으로 만들지 고민해 보시고 빠르게 한번 코드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10번입니다. 간편법으로 4칸짜리 배열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 arrays.toString을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해 주시고 이 배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대값의 경우에는 최대값을 담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포문을 돌려서 이 변수에 있는 어떤 값과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비교해 보시고 더 큰 값을 이 변수 안에 업데이트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반복문 안에서 하시면 결국
이 max라는 변수의 값과 이 배열의 각 요소의 값을 비교하게 되면서 가장 큰 값을 이 변수 안에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포문이 끝난 다음에 이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시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라는 흐름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중요한 문제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연습 문제 해설을 꼭 보실게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배열 복제에 대한 예제 EX1605가 있는데요. 고급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밑에 연습 문제 12번까지 고급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EX1606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for each 문과 배열 요소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로 오셔서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Class, EX1606, Alt+V 엔터 하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동일하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이제 for each 문을 배우시는데요. 일반적인 for문과 다른 게 일반적인 for문에서는 괄호 안에 세미콜론이 2개 들어가죠. 자, 그런데 for each 문에서는 그 대신에 콜론이 있습니다. 땡땡이요. 이 오른쪽에는 배열의 이름이 오고요. 이 왼쪽에는 변수 선언이 와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배열로부터 요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 왼쪽에서 선언된 변수에다가 담고 중괄호 실행. 이걸 모든 요소에 대해서 반복하는 for문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int i 같은 변수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의 각 요소를 꺼내서 보는 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다 나왔죠. 인덱스 번호가 필요 없는 데서는 굉장히 편한데요. 이 한계가 뭐냐면 제가 아까 배열의 요소의 값을 바꿔주려면 어떤 표현이 와야 된다고 했냐면 ARR 대괄호 인덱스 대괄호는 여기 뒤에 뭐 어떤 값이 있겠죠. 자, 이런 문장이 꼭 쓰여야 배열 안에 있는 값이 바뀐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2번입니다. 이번에는 뭘 하려는 거냐면 for each 문으로 배열의 내용, 그러니까 요소를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번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ARR 대괄호 i는 뭐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설명이 끝나는 건데 굳이 한 번 더 해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자, 콜론 오른쪽에 배열의 이름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콜론 왼쪽에 변수 선언이 왔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중괄호가 n이 3인체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n이 4인체로 실행되고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1인체로 실행되고 n이 2인체로 실행되고 n이 5인체로 실행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건데, 자, 문제는 n는 이니까 변수 n은 바뀌고 있죠. 그런데 ARR 배열은 건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그림으로 계속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n을 어떤 값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0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ARR은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ARR을 출력해 보시면 위에서 만든 배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건 복습인데요. 사망연산자죠. 물음표와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n이 되는 거고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이 전체가 n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될 때만 앞에 부호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값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구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망연산자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사망연산자 부분만 좀 다시 보고 오실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열을 이해하셨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배열의 사용은 예를 들어서 ARR 대괄호 인덱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 아셨고요.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아셨는데 먼저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간편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둘 다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for each 문을 배우셨죠? 이걸로 배열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for each 문으로 할 수 없는 걸 배우셨는데 배열의 내용을 바꾸는 거는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런지는 그림으로 그려보셨으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